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보내주시는 칼럼이죠. 아침마다 지혜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주목한 칼럼은 바로 아침마다 지혜 해시태그 244 AI 시대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가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야, 주제가 아주 흥미롭네요. 그렇죠. 요즘 AI,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정말 뭐랄까 무서운 속도로 바꾸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다들 조금씩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이 칼럼은요. 그 불안감에 대한 아주 따뜻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AI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보고 특히 시니어 세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그 관점이 아주 신선했어요. 과연 시니어의 경험이 어떻게 AI 시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보통 AI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대부분 기술 발전 속도나 효율성, 생산성 같은 그런 기술 중심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이 여기에만 집중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AI로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칼럼은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기술이 아닌 사람, 그중에서도 수십 년의 경험을 쌓아온 시니어의 지혜에서 AI 시대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 그리고 시니어의 지혜라. 네, AI가 결코 만능 해결사가 아니며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깊이 있는 판단이 왜 더 중요해지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한다. 이 말씀이 벌써부터 와닿네요. 칼럼은 그 첫 번째 근거로 로버트 시몬스 교수가 제시한 미래 직업들을 소개하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설명가, 선택가, 감사자와 제거자, 그리고 훈련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짚어주시죠. 이 네 직업의 핵심은요, 모두 AI라는 강력한 도구와 우리 인간 사회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가교 역할이요? 네, 첫째, 설명가는 이름 그대로예요. AI의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AI가 내놓은 결론을 일반인이나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AI 통역사 같은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AI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기술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겠죠. 맞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내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정말 섬뜩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주는 역할이군요. 그럼 선택가는 어떤가요? 선택가는 수많은 AI 솔루션 중에서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상황과 목적에 가장 잘 맞는 걸 골라주는 AI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설턴트. 요즘 AI 기술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정신이 없죠. 이 중에서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기술은 뭔지,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지 그 옥석을 가려내는 역할이죠. 단순히 기술만 알아서는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조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최신 기술을 쫓는 게 아니라 적정 기술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듣고 보니 이 네 가지 직업이 결국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인간 사회라는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달리게 하는 운전자나 정비사, 교통경찰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오, 비유가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이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직업으로 생겨날까요? 아니면 기존의 모든 직업에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역량이 되는 걸까요? 칼럼에서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있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칼럼이 명확하게 규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둘 다요? 네. 특정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AI 감사관 같은 직업이 생겨나겠지만 더 보편적으로는 마케터, 교사,
의사 같은 기존의 모든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이런 역량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암시를 주죠. 아, 이제 세 번째 역할인 감사자와 제거자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감사자와 제거자라. 이름은 직관적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기술 전문가도 아닌 시니어가 어떻게 복잡한 AI 알고리즘 안에 숨어있는 편견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까요?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일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칼럼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여기로 말하는 감사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뜯어보는 그런 기술적인 감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AI가 내놓은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사회적 맥락이나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이죠. 결과물을 보고 판단한다? 네. 예를 들어 채용 AI가 특정 대학 출신이나 남성 지원자에게만 계속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네. 기술 전문가는 알고리즘의 효율성만 볼 수 있지만 수십 년간 다양한 사람들과 일해본 경험 많은 관리자는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조직의 다양성을 해치고 혁신을 저해할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압니다. 아,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 네, 바로 그 직관과 경험으로 편향을 감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 그게 바로 감사자의 역할입니다. 아,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통해 세상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 설명을 들으니 예전에 봤던 한 다큐멘터리가 생각나네요. 미국의 한 법원에서 범죄자 재범률을 예측하는 AI가 흑인에게 유독 높은 재범률을 예측해서 논란이 됐던 사례예요. 네, 아주 유명한 사례죠. 결국 AI가 학습한 과거 데이터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감사자의 역할이 바로 그런 사회적 비극을 막는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가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훈련가? 네, AI가 개개인의 학습 속도나 이해도를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와 방법을 제시해주면 훈련가는 그 과정을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인간적인 피드백을 더해주는 거죠. 이 네 가지 역할 모두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도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네,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 방향을 설정하고 오류를 바로잡고 사람을 위해 활용하는 주체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럼은 자연스럽게 시니어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AI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채워줄 가장 강력한 자산이 바로 시니어의 경륜과 지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데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죠. 그렇죠. 하지만 AI에게는 살아본 경험이 없죠. 데이터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미묘함, 정답이 없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 여러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 축적되는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칼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니어의 통찰력이 빛을 발한다고 강조합니다. 기계는 볼 수 없는 것들이군요. 네,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이면의 맥락과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하지만 자산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활용할 방법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렇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실제 역할로 연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칼럼에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개인과 사회, 양쪽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시니어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요. 어떤 노력일까요? 관점의 전환. 네.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태도도 물론 중요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고 지레 포기하시기도 하잖아요. 배우는 속도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칼럼에서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제안을 하더군요. 어떤 건가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AI 때문에 새로운 배움이 필요해졌는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AI가 시니어들에게 최고의 맞춤형 교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제안이죠.
아, AI가 교사가 되어준다? 네, 앞서 말한 훈련가의 역할과도 연결되는데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AI가 학습자의 수준과 속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당신은 이 부분이 부족하니 이 영상부터 보세요. 이 개념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는 식으로 1대1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편한 시간에 내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으니 오히려 시니어들에게 더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멋진 발상이네요. AI를 배움의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든든한 디딤돌로 삼는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겠죠.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칼럼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시니어들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춤형 교육. 네, 단순히 젊은 세대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큰 글씨와 쉬운 인터페이스, 실생활 예시 중심으로 구성하는 식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죠. 교육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독립부여도 안 될 테니까요. 바로 그게 2번째입니다.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니어들이 그들의 경험과 새로운 AI 지식을 결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AI 스타트업에 시니어 자문단을 연결해 주거나 공공기관의 AI 도입 프로젝트에 시민 감사관으로 참여하게 하는 식이죠. 멘토링이나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 경험이 사적인 자산을 넘어서 공적인 자산이 될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부분도 아주 중요해 보였습니다. 기술이 다 만들어진 후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개발 기획 단계부터 시니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히 시니어를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처음부터도 인간적이고 사려 깊은 기술을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아주 균형 잡힌 제언입니다. 네. 이 칼럼이 주는 가장 큰 울림은 시니어들을 더 이상 보호하거나 배려해야 할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를 함께 이끌어갈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지혜로운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을 통해 AI 시대를 바라보는 아주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각을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AI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지만 결국 인간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 네, 도구일 뿐이죠. 그리고 그 도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속도와 효율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니어 세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륜과 지혜라는 나침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AI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시니어들이 가진 경험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맞아요. 그들이 변화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로서 당당하게 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AI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인간의 깊이 있는 지혜가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칼럼은 기술 분야에서 경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그렇다면 AI를 넘어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다른 영역들은 어떨까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우리가 혹시 효율성과 새로움만을 좇느라 귀 기울여야 할 또 다른 경험의 나침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